독서 지문을 넣는 이유 뭘까? 시험 범위에 독서 지문을 넣는 이유. 일단 시간이에요. 시간. 그 자리에서 이거 읽고 풀려고 하면 답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외워라가 아니라 문단별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정도는 구조가 잡혀 있어야 돼요. 아, 요 내용 요쯤에 있었어. 확인은 해야 되잖아. 선택지 보고 본문에서 일치 불일치 확인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할 때 위에서부터 이렇게 막 찾아 내려오고 막 이러면은 이미 출제자의 의도에 놀아난 거예요. 어, 시간이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보시면 문법 파트 들어가니까 문법 파트 당연히 시간 들어가겠죠. 이번에도 무조건 문법 먼저 보세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문법 파트에 시간 들어가겠지. 독서 파트 시간 들어가겠지. 그러면 너네가 상대적으로 문학 문제를 풀 시간이 줄어들어요. 어. 근데 문학에서는 허점이 어디서 생겨? 아, 당연히 이거지 하는 순간 틀려요. 봐야 되는데 안 보고 너네 머릿속에 있는 내용 가지고 그냥 문학 문제 푼다고. 그러면은 선택지에서 장난질 쳐놨을 때 거기에 낚인다고. 딱 틀이 잡혀 있는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독서 읽을 때, 아, 그냥 까만 건 글씨니까 일단 읽어두자가 아니라, 어, 구조적으로 쭉 정리를 딱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본문 내용부터 차례차례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근대과학은 양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는 것을 과학으로 간주하였으며, 이거 지금 근대과학 얘기예요. 됐죠? 어. 자, 미리 수학적으로 설정한 믿음을 통해 자연에 접근하였다. 야, 근대과학이라고 하는 놈이 어떤 특징을 지니는지 두 가지네요. 그러니까 수치화할 수 있는 거. 이게 과학이다. 됐죠? 그 다음에 수학적으로 설정한 믿음을 따랐다. 됐죠? 자, 이런 태도는 근대 철학의 이성론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근데 이성론이라고 하는 근대 철학 얘기 하나 나오네요. 됐지? 특히 수학에 심취했던 근대 철학자 데카르트는 야, 이성론의 대표자가 되는 거야. 괜찮습니까? 데카르트는 그죠? 선험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직관을 통해 인식한 것들로 세계에 접근하려 하였다. 그럼 데카르트라고 하는 인간이 주장했던 것들의 키워드가 나란히 연결이 되는 거라고 뭔가를 선험적으로 가지고 있대요. 직관을. 괜찮습니까? 문제 없죠? 선험적이다라고 하는 말 알아두세요. 이제 계속 써먹을 겁니다. 선험적. 이미 여러 번 나오긴 했어요. 경험. 이전에 알고 있는 것. 괜찮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는 거예요. 음, 가지고 있음. 그럼 이거를 한자어로 바꾸죠? 천부적이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그렇죠? 천부적이다. 그냥 문장을 뜯어서 보실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 내용 보시면 직관이 선험적인 것이다라고 주장했던 거잖아. 맞아? 직관이 선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며 그리고 그 직관을 통해 세계에 접근했다. 인 거잖아. 문장이 두 개짜리라고. 지금 우리한테는 한 문장으로 던져주었지만 이건 사실상 두 개짜리 문장이라고. 됐어? 선택지를 만들 때는 이런 문장을 꼭 분리를 해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 내용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어. 그러니까 있었던 것 같은데 분명히 같은 문장의 형태는 아니었어. 넘어갈게요. 자, 그가 말하는 직관은 됐죠? 순수한 정신에 의심할 여지 없는 파악이며 이것은 오직 이성의 빛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그 어떠한 의심 없이 분명한 인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자, 정신에 의심할 여지 없는 순수한 정신과 관련 있는 거고, 이성과 관련 있는 것이고, 됐죠? 의심이 없대요. 분명한 인식을 얻을 수 있대요. 됐습니까? 자, 봐봐, 지금. 표시한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문장이 만들어지는지. 자, 각각이 하나의 문장이 될 수 있는 거라고. 데카르트는, 됐죠? 순수한 정신, 강조한 거잖아. 데카르트는 이성의 빛, 강조한 거잖아. 데카르트는 어떠한 의심 없이 분명한 인식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맞잖아. 괜찮습니까? 지금 우리가 동그라미 쳐놓은 내용들은 전부 다 각각 하나의 문장이 될 수 있는 키워드들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마찬가지로 실제 문장은 두 문장밖에 안 돼요. 괜찮습니까? 어, 이런 겁니다. 넘어갈게요. 조금 더 내려가서. 자, 데카르트는 의심할 수 없는 것을 찾기 위해 대상을 직관으로 분절하여 더 나눌 수 없는 단순 본성을 찾았고요. 이를 복합하여 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려고 했다. 됐죠? 오케이. 그럼 데카르트가 찾으려고 했던 건 의심할 수 없는 것이네. 직관을 통해서 의심할 수 없는 것을 찾으려고 했고요. 직관으로 대상을 분절했대. 분절이 뭐야? 분절. 분절. 분절이 뭐야? 나누고, 나누고. 그래서 나눌 수 단순 본성이라는 걸 찾았어요.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가 지금 평상시에 흔히 쓰는 직관이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직관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쓰는 단어의 개념으로 지금 문제를 읽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뭐 한 거야? 선언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 직관을 가지고 대상을 나누었어요. 이런 단순 본성이라는 걸 이를 통해 이를 복합해서 세계를 이해했어요. 이거는 알인하고 세계로 이해하려고 하시는 분이 네. 틀렸지. 그럼 일단 여기서 아 대륙을 장적으로 쪼개는 일을 한다고 이야기해서 음성은 세계를 분별시킨다. 질적인 시간을 양적으로 쪼갠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직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몰라. 자, 베르그송은 세 개의 사물들이 서로 관계가 모호한 채로 연속적인 전체를 이루고 수많은 획 속에 처해 있는데 자, 한 문장이지 여기까지가 거쪽일 거야 우리는. 세 개의 사물들이 관계가 모호하다. 연속적인 전체다. 수많은 관계를 특성을 잃어버려. 세계에 대한 통찰을 라고 얘기하며 자, 세계를 분별시키는 것 데카르트가 했던 거야.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 데카르트는
직관을 통해서 대상을 분석함으로써 세계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다시 한번 데카르트는 직관을 통해 대상을 분별해서 단순 본성이라는 걸 찾았어. 그래서 그 단순 본성이라는 것을 통해 세계를 이해하려고 했다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베르송은 그렇게 다 쪼개놓으면 안 된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쪼개면 안 된대. 왜? 사물들은 모호하대. 그리고 사물들은 연속적인 전체를 이루는 애들이래. 그리고 사물들은 수많은 공동체로 이루는 애들이래. 그러니까 벌써 달라요. 쪼개자와 쪼개면 안 된다로 달라지는 거라고. 힌트에서 지금 이렇게 기분이 된 겁니다. 자, 세계에 대한 통찰을 실패할 수밖에 없다. 데카르트의 방식에 따르면. 자, 그래서 그는 세계를 통찰하기 위한 방법으로 직관과 지속을 제시합니다. 직관이 또 나오네요. 데카르트가 이야기하는 이거는 다르겠죠. 그러니까 기억이랑 니은이 밑으로 편하고 있죠. 데카르트가 이야기한 직관이 아니라 베르그송의 직관이야. 뒤에 넘어가서 볼게요. 그의 직관. 그의 직관이야. 베르그송의 직관이야. 사물의 내부로 들어가서 서로를 느끼게 되는 인간각적 경험을 통해. 그러면 요거는 내용이에요. 인간각적 경험이라는 게 각각의 이질성을 유지하면서도 있다. 이질성이라고 하는 건 뭐야? 이질적이다. 서로 다르다야. 서로 다른 특성.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질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하나가 다른 하나로 스며가면서 전체를 향해 통합되는 경험입니다. 이게 다른데요? 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가능과 불가능의 영역이 아니야. 베르구송이라고 하는 인간이 그냥 주장했다고 이렇게. 지금 여기서 모순성을 느끼는 건 당연해요. 이질성을 유지하면서 통합한다고? 다른 특징을 유지하면서 통합한다고? 이걸 어떻게 해요? 알파? 데카르트가 그걸 설명해주지. 내가 머리 쓸 내용이 아니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게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고자 해야 되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이거 설명하는 글이니까 이 글은 그냥 설명하는 글이야. 데카르트라고 하는 인간의 주장과 베르그송이라고 하는 인간의 주장이 다른 점이 있다 라는 걸 설명하는 글이지 나랑 틀림없다고 들은 글이 아닙니다. 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지배갑니다. 예를 들어 나오네요. 보자. 예를 들어 우리가 오렌지색에 공감하는 가정이죠. 그렇죠? 공감이라는 것만은 말이 계속 나오네요. 베르그님이 공감을 중시했으면 되는데. 자, 직관을 통해 공감을 확장하는 노력 중에 붉은색과 노란색 사이에 이질적인 다양한 색들이 있음을 경험하고 이질적인 색들을 경험한대. 그리고 모호한 경계가 있대. 그리고 통합하는 과정을 느끼는 자, 이 예시를 거꾸로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야. 그래, 여기 3번은 더 꼭지 잡고 넘어가자.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분절을 중시했지. 그러니까 노란색, 붉은색, 색깔을 엄격하게 구분하려고 했겠지. 노란색은 노란색, 붉은색은 붉은색, 서로 나누어서 단순 분성, 그 색이라고 하는 단순 분성을 찾으려고 했겠지. 근데 베르그는 그거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붉은색과 노란색 사이에는 이질적인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거야. 그 경계가 모호한 거라고. 딱 기준되는 게 아니라 노란과
붉은색 부분 딱 보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는 여러 가지 이질적인 색들이 오호하게 있는 거예요. 한편 베르그슨은 그렇죠? 계속 베르그슨 얘기야. 인간과 통합은 지속되는 시간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통합이라고 하는 게 지속되는 시간이라고 하는 말. 이런 거는 뭐 아세요? 근대 철학에서 이성문은 이성문 누구 얘기였어? 이성문 누구 얘기였어? 데카르트 얘기였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함정 하나 있는 거야. 이성문이라고 했다가 데카르트라고 했다가 다시 이성문이라고 했다가 그라고 했다가 막 난리 나요. 이성문은 시간을 분별하여 인간 안에 정의된 상태로 시간을 분별했다. 인간 안에 정의된 상태로. 이게 무슨 얘기라고? 다른 얘기인 거라고. 결국 데카르트가 이런 걸 했을 거라고. 자, 하지만 그는 베르그슨이야. 하지만 베르그슨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거 원래 모의고사 글을 살짝 번역한 거라고 했잖아. 모의고사 글에는 그 막 이런 말 안 써요. 대명사를 잘 안 써. 대명사 쓰면은 여기가 혼자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이제 수업할 거고 이러니까 그냥 대명사 처리를 합니다.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는이에요. 오히려 시간적인 것이 시간적으로 시간을 연구하는 순서예요. 카르티는 어떻게 했다 했는데 거기 세모쳐 있어. 본문 봤더니 그러면 틀린 거잖아. 베르그송은 어쩌고 했다 했는데 본문으로 와봤더니 그렇죠? 그 단어에 동그라미 쳐져 있어. 그럼 틀린 거라고. 자, 예를 들어 조금 내려가서 볼게요. 자, 예를 들어 활짝 핀 장미꽃을 볼 때 우리는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장미꽃을 보고 시간이 어려운 시간에 의해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지금 뭐야? 봐봐. 아까 우리 세모 치고 시간의 영향을 받는 거. 지금 이게 뭐야? 시간에 의해서 시간의 영향을 받아서 시간에 의해 인간적인 뿐만 아니라 시간이 양적인 변화를 담은 것이 아니라 알려 양적 변화 아니야. 시간은 개인의 체험이 있는 일적인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대비되는 이거 실사에서 이러한 에르드슨의 철학과 유사성을 가진 사조는 그냥 이런 겁니다. 무슨 개인이 되게 인상주의. 인상주의는 유사하다라고는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뭘 체크하고 가는데 앞으로 우리가 메모치게 되는 이것을 동그라미다라고 얘기하면 틀린 거라고 넘어갈게요. 인상주의자들은 서로 다른 색 각각의 현실성을 살리면서 아까 뭐 봤던 말이네요. 색들의 경계를 흐리게 표현했대요. 그래서 한 가지 색이 한 가지 다른 하나의 색으로 감상자의 눈에 분절됨이 없이
합도 들어가지고 공감이랑 지금 다르죠. 템포랑 관련성 이거야. 자, 인상주의라고 하는 게 인상주의가 의미입니다. 네모의 특징이 있어요. 세모와 인상. 넘어갑니다. 더불어 플러스 인물의 위대함, 인물을 강조해서 고전주의와 달리 끊어주셔야겠네요. 이제 고전주의의 인상주의 말이야. 굉장히 이거였어요. 인물의 위대함. 의리자가 다른 이었지만 그럼 뭐겠어? 대상의 인상은 맞아. 근데 인상주의는 아니다야. 뭐 이런 얘기 한다고 예를 들어가 나오니까 이제 잠깐 끊어놓을 거 아닌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상주의 작품, 인상주의가 이렇게 할게요. 텍스트의 관계를 흐리게 표현하여 변하고자 하는 작품이니까 이건 작품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만드는 거야. 예를 들어 인상주의를 텍스트의 관계를 변하고자 어디가 틀렸어? 이건 맞아. 하라고 있어? 하나의 선택지는 한 개의 요소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반드시 두 개의 요소가 있다면 이렇게가 다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니고 흔하지 않습니다.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려요. 그래서 객관식이 남의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의 실바디의 정신입니다. 이거 지금 있어요. 인간에 대한 이야기 없고요. 의미 없고요. 왜? 얘는 레몬이죠. 얘는 인상주의자. 신세계 대비라는 실체의 미적 효과. 그래서 동물들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 생활에 대신이니까 적 진위가 아니라 순간이고 배경의 인물에 아니면 사라지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돼. 인상주의 생화에
인물을 그리지 않았다라고 하면 틀렸다고. 인물을 그리지는 근데 그 인물이 객관적인 그림이 아니라 배경의 일부를 아니면 아예 인물을 그리지 않는 작품도 생겨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또 대상에게 받은 인상에 집중시키기 위해 인상에 집중했다. 인상주의는 배경을 존재하지 않는데 그래서 모든 메모 쳐는 것들은 전부 다 인상주의의 아닌 건 아니고 근데 머리가 어차피 기억 못해 내용 같았으면 외우라고 했지. 기억할 수 있는 내용 같으면 외우라고 했지. 안 되니까 외우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에서 이를 캐치하여 고유의 색으로 베르그송이 했던 그 철학적인 사고를 영향을 받았잖아. 여기까지 괜찮아? 자, 베르그송이 강조했던 게 뭐야? 통합, 이게 거였잖아. 근데 단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뭐였어? 이질성을 유지한 채 관계 통합이라고 얘기했다고. 괜찮아? 괜찮아? 자,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베르그송이라고 하는 인간이 이야기했던 됐죠? 이질성 유지 플러스 관계 통합이었다고. 괜찮아? 그러면 이 내용이 인상주의에 어떻게 들어간 거라고? 고유의 색으로 되돌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기랑 관련이 있어. 지금 이질성을 유지하는 거. 색을 그냥 뭉개버리면 안 돼. 그렇습니까? 통합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통합이라고 하는 통합이 합치는 거잖아. 아, 색을 섞는다. 아, 색을 아니라고. 아니라고 지금. 베르그송은 그렇게 보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죠? 그리고 빛이 연출하는 색채의 아름다운 변화를 연속적으로 느끼게 하는 거. 이게 뭐야? 이게 반대. 대살림에 받은 인상을 그대로 전달한다. 인상을 그대로 전달한다. 오고 아니고 야 이미 됐나요? 진짜 단순한 논리예요. 아, 인상주의자들은 그렇죠? 색을 해체하여 고유의 색으로 되돌린 후에 연속적으로 느끼게 하는 함으로써 의미를 전달했다. 틀린 거야. 틀린 거야. 뭐 때문에? 의미를 전달 때문에. 괜찮습니까? 심지어 방금 전에 내가 너네한테 이렇게 쭉 던진 선택지는 한 문장 안에 80%가 맞아요. 의미 전달 때문에 틀린 거야, 그냥. 괜찮습니까? 선택지를 끝까지 제대로 읽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는 베르그송이 이야기한 근대 철학이 가져온 지성에 의한 분절로서의 로부터의 회복과 됐죠? 자, 지성에 의한 분절은 동그라미인 거지. 괜찮습니까? 어. 직관을 통해 분절하여 단순 본성을 찾아라. 데카르트. 그치? 괜찮아? 괜찮아? 자, 이것으로부터 회복해야 된다고 했던 게 베르그송이었고, 됐죠? 그리고 이질적인 것의 연속 안에서 이질적인 것의 연속, 해모, 공감을 통한 통합, 해모, 전체성, 해모. 괜찮습니까? 됐나요? 서로만 바꿔서 돌리면 괜찮은 시작해요. 실제로 그래요. 아니. 이 얘기가 이 얘기 같고 저 얘기가 저 얘기 같고 구분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글의 특성상 명확하게 주장들을 구분해 놓는 게 중요해요. A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했을 만한 내용, B가 얘기했을 만한 내용이 이게 섞이면 아니면 이게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죠. 시간 드릴 테니까 댓글에 있는 문제를 생겨주세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17번 문제만 그거 뭐 두개 지우고요. 문제 순서 들어갈게요. 논지는 뭐 그냥 주장, 그죠? 주제 전개 방식 뭐 얘기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데카르트의 견해, 그죠? 그 다음에 베르그송의 견해, 서로 다른 두 개의 견해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베르그송의 견해랑 관련 있는 미술 얘기했죠? 괜찮습니까? 그거와 관련된 게 지금 뭐 있어? 특정 이론의 견해를 제시한 후 이를 반박하는 입장을 밝히고 다른 분야를 소개하고 있다. 정확한 워딩은 하나도 안 썼어요. 근데 사실상 이게 지금 뭐 얘기하는 거야? 특정 이론의 견해, 누구의 이론? 이게 데카르트의 이론이에요. 이성론 얘기한 거고, 그죠? 그리고 이를 반박하는 입장, 베르그송의 입장, 괜찮죠? 그리고 이와 연관된 다른 분야, 미술, 인상주의를 소개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정답은 4번이고요. 괜찮죠? 아까 질문 나왔던 거 절충점, 그죠? 야, A라고 하는 견해가 있고 B라고 하는 견해가 있잖아. 그러면 이런 겁니다. A도 의의가 있고 한계가 있겠지. 그죠? B도 의의가 있고 한계가 있겠지. 그죠? 또는 이제 뭐 장단점. 괜찮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이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C라고 하는 새로운 견해를 만들어요. 어. 한계를 보완하는 거야. 또는 의의를 강화하는 거야. 이게 절충입니다. 괜찮죠? 또 오해하실까봐 얘기하는 겁니다. A랑 B 중에 하나의 손을 들어주는 게 아니야. 어. 둘 다 한계가 분명히 있으니까 이 둘을 섞어가지고 더 좋은 방안을 만들어내는 거. 요게 절충입니다. 되셨나요? 분류라고 하는 거는 딱 요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일정한 기준에 따라 묶어주는 거. 괜찮습니까? A라고 하는 특징을 지닌 애들을 싹 묶어.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애들을 특징을 가진 애들을 쫙 묶어. 이게 분류예요. 괜찮습니까? 비슷한 애들끼리 묶는 거. 그렇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시대순으로 비교하고 있다. 야, 시대순으로 비교하고 있다. 시대순으로 비교하고 있다. 예, 이거 요즘에 많이 하죠. 통시적 관점. 통시적 관점에서 비교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 많이 바꿔요. 4번은 됐고,
5번 역사적 평가를 제시한 후 자문자답의 방식을 통해 장단점을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여기도 조금 키워드 몇 가지 체크하고 넘어갈 게 있네요. 여기 자문자답의 방식은 뭐야? 그렇지.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고.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병렬적으로 나열했다는 장점과 단점을 나란히 나열해 놨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습니까? 나란히 나열해 두었다고. 됐나요? 그 정도 내용만 체크해 두고 다음 거로 넘어갈게요. 자,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거부터는 이제 하나씩 하나씩 다 까줘야 됩니다. 갈게요. 이거 두 개 이제 날리라 그랬죠, 일단. 위에 텍스트에서 날려놓은 거라서. 자, 근대 과학의 수학적 관점은 근대 철학의 이성론에 영향을 주었다. 근대 과학이 수학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고, 됐지? 그 다음에 이것이 근대 철학의 이성론에 영향을 준 거 맞고, 그리고 이 근대 철학의 이성론에 가장 대표격으로 언급됐던 사람이 누구라고? 데카르트였고, 사상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해도 된다고. 괜찮습니까? 됐나요? 기존 모의고사에 달려있던 문제를 활용할 겁니다. 다만 무조건 변형을 넣겠죠. 그래서 이런 선지들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2번, 3번 버리고요. 됐죠? 4번 고전주의 회화에서 봐봐. 고전주의 회화야. 괜찮습니까? 인상주의가 아니야. 고전주의 회화에서 인간은 중요한 대상이었기에 맞아요. 됐죠? 중심이라 그랬잖아. 독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잖아. 그렇죠. 중요한 대상 맞습니다. 풍경과 차별성을 가진 존재로 작품에 표현하였다. 풍경과의 차별성이 방금 전에 내가 얘기했던 독자적 지위인 거잖아. 그렇죠? 넘어가도 되겠죠? 맞는 말. 5번. 근대 철학에서는 의심할 수 없는 분명한 것으로 개념화하기 위해, 맞아요. 이거 하려고 했어. 괜찮습니까? 이거 하려고 했죠. 의심할 수 없는 분명한 것으로 만들어서 세계를 이해하려고. 자, 지속적으로 단순 본성을 분절하였다. 이런 데서 이제 너네가 낚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절하였다는 맞아요. 뭔가를 분절하는 건 맞지. 대신에 뭘 분절했어? 대상을 분절해서 단순 본성으로 만든 거죠. 괜찮습니까? 자, 본문 내용 확인하셔야 돼요. 대상을 분절하여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단순 본성으로 만드는 거라고. 괜찮습니까? 단순 본성은 더 이상 나눌 수 없어요. 됐니? 음. 단순 본성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본문에서 애초에. 괜찮습니까? 정답 5번이죠? 틀린 거? 됐죠? 이거 그냥 맞았다 틀렸다가 아니라 이 왜까지 밝혀주셔야 돼요. 어. 맞는 애는 왜 맞았고 틀린 애는 왜 틀렸고 어차피 변형할 거니까 이 문제의 형태를 바꿀 거니까 다음 기억과 니은 기억은 데카르트 직관이고요. 대직관이고요. 그렇지? 니은은 배직관이죠. 그렇죠?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모와 아니 동그라미와 세모의 관계인 거야. 그렇죠? 자, 기억은 경험하기 이전부터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뭐라고 할까? 이게 선험적인 거라고. 괜찮습니까? 기억은 선험적인 거라고 했습니다. 1번 탈락. 2번 니은은 공감, 통합. 됐죠? 아니 이렇게 할게요. 공감, 통합, 니은. 맞잖아. 됐지? 탈락. 기억과 달리 일단 버리고요.
그렇죠? 니은은 순수한 이성을 통해 순수한 이성 동그라미 쳐놨던 거네. 괜찮습니까? 틀렸네요. 얘는 뭐가 맞는 말이야? 니은과 달리 기억은이죠. 그렇죠? 니은과 달리 기억은이죠. 했니? 되게 뻔한 문제입니다, 이거 지금. 세모는 동그라미이다 라서 틀린 거예요, 그냥. 이래서 부문에다가 다 체크를 해놓은 거라고. 자, 니은과 달리 기억은 단순 본성을 찾는 도구이다. 아, 기억은 단순 본성. 맞잖아. 괜찮습니까? 니은은 세모였고. 그러니까 4번은 맞는 말. 그렇죠? 5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이다. 직관이라고 하는 거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는 달랐지. 대상을 분절하여 단순 본성으로 만들어서 세계를 이해한다. 동그라미. 괜찮습니까? 자, 직관을 통해 공감의 경험을 통해 대상을 통합함으로써 세상을 이해한다. 세모. 괜찮습니까? 어쨌든 직관을 통해는 맞잖아. 괜찮습니까? 5번 그래서 맞는 말. 넘어가도 되겠죠? 이거 구분돼야 돼. 이거 구분돼야 됩니다. 기억은, 그렇지? 직관을 통해 대상을 분절하여 세계를 이해. 맞지? 니은 직관을 통해 대상의 이질성은 유지하고 통합한다고 통합하여 세계를 이해. 그렇죠? 다른 점은 분명히 있어요. 직관을 통해라고 하는 거는 둘 다 공통점이지만 다르죠? 괜찮습니까? 두 개. 됐니? 넘어갈게요. 다음. 자, 19번. 뭐 사례가 하나 나와 있는데 쭉 읽으면 됩니다. 그냥 기다려야 한다. 시간 얘기하네요. 그치? 자, 물질계에 적용되는 수학적인 시간이 아니다. 수학적인 게 아니래요. 괜찮습니까? 자, 그 시간은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얼음이 녹는 데 걸리는 얼음만의 시간이고요. 나의 경험된 시간과 합치되고 있대요. 수치화된 시간이 아니라 나의 체험이 반영된 시간이래요. 이거 베르그송 이야기랑 통하네요. 괜찮지? 베르그송 이야기랑 통하는 거잖아. 자, 그때 데카르트는, 베르그송은. 됐죠? 일단 쪼개놓고 갑시다. 자, 데카르트는 얼음이 녹는 현상을 교훈과 연결하여. 이게 뭔 소리야? 이런 얘기 본문에 없었잖아. 그죠? 교훈과 연결해서 이미 틀렸죠? 정지된 시간 속의 경험. 아, 정지된 시간은 맞네. 괜찮습니까? 자, 두 번째. 데카르트는 얼음이 녹는 시간에 대한 인식이 세계를 연속적인 전체, 아이, 뭐야. 연속적인 전체는 세모잖아. 됐죠? 데카르트는 동그라미였는데 연속적인 전체는 세모였잖아. 틀렸네. 괜찮지? 자, 베르그송은 얼음이 녹는 시간을 인정하며 맞아요. 공간의 영향을 받아 생긴 시간의 유의미성에 동의했대. 뭔가 뭐 시간의 유의미성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우리 한 가지만 판단해 봅시다. 요 부분이에요. 공간의 영향을 받아 생긴 시간 뭐야?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베르그송이 시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렇지. 것에서 영향을 받는다고 했잖아. 그럼 뭐야? 시간이 공간에 영향이 아니라 미안해요. 그치? 뭐라고 돼야 되는 거야? 아니지. 갑자기 바보가 됐어요. 공간이 그치? 시간의 영향을 받은 거고 맞지? 어 됐죠?
그러니까 이게 말을 바꿀 수 있어서 그래요. 국어가 조금 어려워지는 게 이런 부분이죠. 시간에 영향을 받아 공간 이가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시간애가 아니라 시간의죠. 됐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간이랑 시간이랑 단어의 위치는 얼마든지 선호가 바뀔 수 있어요. 괜찮습니까? 문장 안에서 공간이라고 하는 단어와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는 선호 관계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하지만 중요한 건 그래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공간이 시간에 영향을 받는 거지. 괜찮습니까? 괜찮죠? 그러면 공간에 영향을 받은 시간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그렇습니까? 4번. 조금 내려가서 확인할게요. 자, 4번. 베르그송은 얼음이 녹는 현상과 자신의 기다림을 통합하는 체험을 통해, 오케이? 통합하는 체험 얘기했었죠? 아까 세모로 합시다. 됐죠? 문제 없죠? 그래서 질적인 시간의 의미. 질적인 시간 얘기했잖아. 양적인 게 아니라. 괜찮습니까? 둘 다 맞네요. 맞는 말. 마지막 5번. 베르그송은 얼음이 녹기를 기다리는 시간을 물질계와 차별화하며, 물질계와 다르게 봤다. 괜찮습니다. 됐죠? 수로 개념화한 시간 체험을 보여준 것이다. 수적인 걸로 본 거, 숫자로 본 거, 수학적인 개념으로 본 거, 이거 동그라미 얘기지. 괜찮습니까? 베르그송은 세모였잖아. 그래서 틀린 거죠? 됐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이거 지금 4번이 정답이었다 뿐만이 아니라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다까지 짚어두셔야 돼요. 자, 마지막 거. 그림 보고 푸는 문제 아니죠? 그림 보고 푸는 문제 아니에요. 만해의 금일 그림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인상주의 화가였던 만해의 그림이라는 거. 괜찮습니까? 그리고 만해가 혹시 모르더라도, 만해의 그림이라는 걸 몰랐더라도 이거 보는 게 아니라고. 어디 보는 거야? 쭉 오른쪽에는 글을 보는 겁니다. 그림자를 표현하지 않아 평면감이 나타나고요. 풍경이 없고요. 입체감이 구애받지 않고 있고요. 검은색, 붉은색, 흰색과 같은 원색을 이용하여 각각의 색을 살렸대. 인상을 드러냈대. 됐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그러면 선택지. 풍경을 전혀 그리지 않은 것은 뭐 그렇대요. 이거는 뭐 상관할 필요 없어요. 풍경 안 그렸잖아. 대상에게 받은 인상에 집중하는 거 인상주의였잖아. 네모 쳤던. 됐죠? 자, 최소의 그림자만으로 작품을 표현한 거. 입체감을 위한 기법에 구애받지 않은 것이겠고. 요거 본문에서 날아간 영역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괜찮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입체감을 드러내지 않는 게 인상주의 기법 중에 있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구애받지 않았다니까 맞는 말인 거지. 괜찮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괜찮아? 넘어갈게요. 자, 3번. 색들을 합친 중간색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각각의 색들이 갖는 특징을 그대로 표현한 거. 각각의 색의 특징. 그죠? 색을 중간색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질적인 색깔의 특징을 다 드러내는 거. 됐죠? 4번. 표현한 것은 인물의 특정한 의미나 교훈을 담기 위한 흐름에서 벗어났다고. 인상주의는 그렇다고 했잖아. 됐죠? 담기 위해서다 였으면 틀린 거야. 괜찮습니까? 그 흐름에서 벗어났다고 했으니까 맞는 말인 겁니다. 마지막 5번. 그린 것은 색들이 감상자의 눈에 섞이지 않고 이질적으로 독립되도록 한 것이겠군. 요거 함정 좀 있네요.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건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건 괜찮다고. 단, 중요한 건 뭐야? 독립적인 게 아니잖아. 뭐라 그랬어? 이질성을 유지하되 공감과 통합이라고 얘기했잖아. 괜찮습니까? 어, 됐죠?
요런 특징들 가지고 말장난하는 겁니다, 지금. 데카르트의 주장, 베르그송의 주장, 그 다음에 인상주의의 경향, 요 말장난들. 그렇죠? 선택지가 변형되는 영역도 그쪽에 조금 집중이 될 거니까, 어. 나중에 여러분들이 따로 정리하실 때 요걸 한번 해보시면 돼요. 추천드리는 방법은 별거 없어요. 대, 배, 인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묶어요. 이렇게. 어. 요거 한 장으로 한번 정리해 보시면 돼요. 그냥 요렇게. 문제 없죠. 요거 해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네요.